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진 촬영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장노출 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사진 촬영에 있어서 필름 카메라의 끝이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카메라와 또 렌즈의 디지털화가 시작된 것과 더불어서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고사양이 시작된 것도 어연 한 십수년 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이젠 우리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발전이 되고 또 스마트폰의 대세와 함께 미러러스 카메라가 대중화가 되어 버리고 이제는 고화소의 그 사양에 이젠 셔터 릴리즈가 필요 없을 정도의 릴리즈 기능까지 탑재되어 출시되고 하는 걸 보면은 물론 각 카메라 제조 회사들은 2년 주기로 카메라를 발매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 되어 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젠 렌즈의 과학적인 그런 기술과 카메라와 렌즈의 무서운 발전은 빛이 다가갈 수 없는 어둠의 세계 또한 무한대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사진만 촬영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이제 많은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나 또는 유저들은 카메라의 사진 기술 사양보다는 영상의 사양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사진 작가들은 이제 어디에 맞춰서 카메라를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영상까지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예전에도 그래 했듯이 지금의 세대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아날로그 세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 우리 아버지 때 시절에는 사진의 기술이라는 것보다는 정석에 가까운 또 흑백의 사진을 많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광각 렌즈나 또 줌 렌즈나 또 심지어는 망원 렌즈도 없이 그냥 단 하나의 단렌즈만 가지고 인물이든 풍경이든 가까이 다가가서 찍고 또 멀리서도 찍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장노출에 의한 사진이 인기가 있는 것은 단순하게 보이는 흑백 사진에서 오는 그런 정적인 느낌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장노출을 많이 즐기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그것도 풍경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장노출 사진을 빨리 촬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관심을 두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 부분이 또 나오는 거죠. 뭐 장노출 사진이 한 부분의 촬영 장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촬영을 하지만 근데 그게 마냥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장노출 촬영을 하려면은 촬영에 맞는 조건이 있는데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장노출 사진에 대한 이해력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노출 촬영 전에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장비 또한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 보니까 처음 또는 이제 사진 촬영에 손맛을 들이는 분들이 참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장노출 사진 전과 후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서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장노출 사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 어려워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또 어떤 분들은 그 장노출 사진을 필요한 그 진행 순서를 외워버리고 또는 장노출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메모해놨다가 장노출 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죠. 화각도 구도도 구성도 없는 오직 장노출에 의한 사진의 결과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제 주변에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영감을 못 얻으시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또 촬영을 하는 분들의
그 따라서만 하는 것.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촬영하시는 것도 촬영의 진행 과정이고 어느 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되짚어 볼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장노출이라 하는 사진의 일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촬영한다는 것은 카메라 기능 중에서 셔터를 한번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못 나온 사진이든 간에 잘 나온 사진이든 간에 사진 한 장이라는 것은 셔터를 한번 누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셔터 소리가 찰칵하는 것은 사진 한 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찰칵하는 소리에 장노출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찰칵하고 찍는 사진은 지금 찍는 찰칵보다는 장노출 사진입니다. 들리는 셔터 울림의 소리가 느린 것이 느림의 미학이 장노출 사진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게 셔터의 소리가 많이 느리면 느릴수록 장노출 사진이 되는 것이고 결과물은 더욱 변화가 많은 사진이 될 것입니다. 필름 카메라 촬영 시절,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던 디지털 DSLR 시절, 그리고 이제는 미러리스 시절, 이런 촬영에 오랜 시간 걸리는 장노출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제한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만은 이젠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장노출에 더욱 특화된 필터까지 그 범위는 더욱더 넓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 급부적으로 사진의 해상도라든지 장시간 셔터를 열어둠으로써 생기는 노이즈, 또 회질, 또 바람에 의한 떨림, 고스트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 또 그것 자체는 그만큼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장비가 못하는 것은 후보정이라는 프로그램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계적으로 장노출 사진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나누어서 또 어떻게 촬영을 하면 좋은지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노출 사진에는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피사체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셔터 속도에 따라서 다를 뿐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일상적인 풍경 사진에 자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압축을 하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구름 장노출, 폭포의 장노출, 계곡의 장노출, 또 강과 바다의 장노출, 또 야경의 장노출, 그리고 적외선 촬영 장노출. 그럼 이렇게 많은 장노출 중에서 단노출과 장노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흐르는 물의 표현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노출인데 떨어지는 폭포의 물을 표현하는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물을 표현하는 그리고 바다와 강의 물을 표현하는 단노출과 장노출 또 여기에는 호수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노출과 장노출이라는 말은 폭포나 강, 계곡 그리고 파도와 같은 움직이는 물을 간혹 풍경사진 작가에게 아주 독특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움직이는 물의 이미지를 캡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셔터에 있어서 느린 셔터 속도를 가지고 단노출과 장노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셔터 속도는 얼마나 느려야 하는지 그것은 최종 결과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찾고 있는 효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물을 촬영하는 방법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기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물의 질감이나 실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흐림 효과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카락과 같이 가늘은, 그래서 마치 밀가루 반죽을 뽑아내듯이, 국수가락을 뽑아내듯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키, 이거는 사실 장노출입니다. 효과는 실키와 같이 질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마치 우유를 따르듯이 물의 질감을 완전히 흐리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라는 것은, 효과는 위의 두 가지를 혼합을 한 겁니다. 믹스를 한 겁니다. 그것은 움직임의 감각을 전달하지만 물에 더 많은 텍스처 스트레스를 포함을 시킵니다. 개인의 풍경 사진 속 물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물의 흐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셔터 속도가 필요한지 의문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 번 찍어보고 확인을 하고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물의 속도 또는 유속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조건, 여기서 환경의 조건이라는 것은 오전 시간인가, 오후 시간인가, 또는 저녁 시간인가, 빛의 광량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장노출과 단노출의 차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또 렌즈의 초점 거리와 같은 다른 요소도 적용을 합니다. 셔터 시간은 움직이는 수중 노출에 일반적이지만 결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촬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셔터 시간은 움직이는 수중 노출에 일반적이지만 결코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노출이나 단노출이나 찍는 데 있어서 물론 시간이 가고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작가님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폭포, 그리고 또 다른 폭포에 대한 부드럽게 효과를 나오는 단노출, 실키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초에서 2초까지가 아주 적정한 것이고요. 또 폭포와 평평하게 움직이는 물을 위한 밀키 효과는 2초에서 30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하게끔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돼야지만 될 것입니다. 폭포와 평평한 움직이는 물에 대한 텍스처 효과는 15분의 1초에서 4분의 1초 정도면 적정하다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몰빛이 내려앉은 바다의 풍경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의 순간이지만 저는 본연적으로 색감 필터를 조금 더 사용을 합니다. 다른 순간에는 조리개를 f22 정도로 설정을 하지만 우선 셔터 속도를 1.6초 정도 맞추어야 이런 질감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f16으로 설정을 했지만은 감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250으로 설정을 하여 적정 노출을 맞춰서 촬영을 해야만 합니다. 결과물에서 알 수 있듯이 파도는 밀려오고 나가는 순간이 실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셔터 속도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리개와 그리고 감도를 설정을 같이 융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글레인 내셔널 파크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물의 흐름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유형으로 할 수 있지만 패턴을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결이 살아있는 듯 화각을 가까이 하면서 전체적인 실키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의 추상적인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풍경사진의 촬영에서 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밀키라는 것은 농도가 짙은, 즉 말하자면 우유빛깔과 같은 그 정도의 촬영을 셔터 속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흔히 장노출이라고 말하는 이 밀키의 효과는
셔터의 속도에는 크게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1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30초가 됐든 그 이상이 되었든 간에 몽환적인 느낌과 마치 시간이 정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고, 주제가 뚜렷한 표현에 흔히 촬영을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바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몽환적으로, 또 강 같은 곳에 안개가 낀 그런, 또는 하늘의 구름, 흔들리는 나무, 바다, 무엇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 듯 잠을 지운다고 하죠. 장노출에 비해서 부드러운 6초의 셔터 스피드와 장노출에서 오는 콘트라스트의 명암 대비가 살아있는 듯한, 물론 저는 이 역시 일출빛이 살아있는 시간대에 색감 필터와 함께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사진에 대한 정보는 아래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0초의 셔터 속도 표현의 장노출입니다. 빛이 밝은 시간대인 오후 3시경에 색감 필터 및 10스탑짜리 글래디에이션 필터를 사용을 하여 30초의 시간을 확보하였지만은, 일몰 시간대였다면 아마 10스탑 필터보다는 5스탑 정도 사용을 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60mm의 화각으로 임팩트 있는 장면과 다이나믹한 순간을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사진 정보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개의 이미지 중에서 어느 이미지가 마음에 드십니까?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것은 주제에 맞는지 알 것입니다. 장노출의 주제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키 촬영인가, 밀키 촬영인가, 작가의 눈에서 또는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환경의 변화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이미지는 셔터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물은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강의 먼 해안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반사광도 있었고, 그래서 질문은 내가 찾던 모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할 수가 없어서 하나는 유백색 효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질감이 더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질감이 더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짧은 노출로 생기는 흐름 속의 선감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질감 버전의 경우에 4분의 1초 동안 F11에서 ISO 50에서 45mm 밀키 버전의 경우 6초 동안 감도 50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산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 82mm 가변 ND 필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 필터를 사용하면은 편광을 조절하고 중립 밀도를 변경하여서 셔터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ND 필터와 가변 ND 필터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를, 질감, 장노출 사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미국 동부에 있는 메인주에 있는 바하버라는 데에서 400mm 렌즈 화각으로 물의 유속을 1초가 아닌 6분의 1초로 표현한 것입니다. 1초가 안 되는 이것이 단노출이라는 것입니다. 인물 촬영에서 인물만 부각시키는 아웃포커싱에서 나오는 물결입니다. 바로 망원 렌즈에서 오는 그 화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클로즈업을 하여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하면서 셔터 속도를
빠르게 설정을 하여 촬영을 하고 연사로 촬영을 하면은 그 중에서 연사로 촬영한 그 사진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항상 좋은 사진의 결과물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연속적으로 장르별로 장노출에 의한 또 단노출에 의한 촬영을 공유를 하면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폭포에 의한 촬영 기법, 그리고 촬영의 순서, 그리고 폭포 촬영에 의한 렌즈의 구성과 화각, 그리고 구도에 이르기까지 제가 보는 주관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